1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다가올 행운으로 읽히는 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위에 선다고 나오네요. 이게 1인자 카드거든요. 지금 사실 다른 카드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제가요? 말도 안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는 여러분이 남들에 비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느끼시냐면 여러분이랑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같이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부족한 점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카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거든요. 카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게 좋으시다고 해요. 아닌데요? 저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사실 이게 공부머리랑 사회에 나와서 머리 좋은 거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두뇌의 비상함은 엉덩이 붙이고 자리에 앉아서 암기하고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보다 빠른 눈치, 그 상황에 있어서의 적응력, 그리고 빠른 습득력과 계산에 있어요. 제 채널을 10대 분들도 보시니까 이걸 학생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는 시험 전에 장장 2달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필기하고 맨날 독서실 가고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맨날 졸면서 체력을 비축해뒀다가 시험 2주 전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끝나고 너한테 2주 동안 매일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을 사다 줄게. 필기한 것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남들보다 습득력이 좋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보니까 그 친구는 85점을 맞았는데 여러분은 90점을 맞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거나 돌아가기보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길로 가셔야 해요. 그래야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자기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눈치도 빠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 분석이 빨라서 남들이 못 보고 있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카드에 나와요. 그리고 왜 남들이랑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하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경쟁에 맞는 인물은 아니래요. 왜냐면 그 경쟁을 즐기면서 성장하는 타입이 아니라 남들보다 사람들이랑 기싸움하고 부딪히는 것에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한대요. 하지만 카드는 절대 지지 말랍니다. 보세요. 분명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의 눈빛이 살짝 더 겁먹고 위축되어 있어요. 칼자루도 사실 상대방은 여유있게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두 손으로 꽉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를 보면 절대 기싸움에도 져줄 생각이 없고 여러분도 칼자루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버티래요, 여러분. 카드는 져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말해주기로는 여러분이 처음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열의를 불태운대요. 그런데 그 초심을 유지를 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자까지 되려면 사실 장거리 달리기에 유리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단거리에 강하신 분들이랍니다. 아까 벼락치기처럼요. 이러신 분들은 보통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면 아까 카드에서도 경쟁 구도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은 항상 초심을 기억하래요.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 그걸 유지하면 언젠간 1인자에 오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상위권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어디 가서 절대 일 못한다 소리 안 듣는 분들이에요, 1번 분들은. 그런데 초심이 유지가 잘 안 돼서 직업이나 사업 아이템, 아니면 작게는 취미나 내가 관심 가지는 것들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 취미로 예를 들면 갑자기 스키에 관심이 생기면 스키 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비부터 다 사놓으시고 처음 연습할 때는 무릎 다 멍들고 몸살날 때까지 계속 타시다가 갑자기 확 식어서 얼마 안 타시고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타로 카드가 조언하기로는 지금 너가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끝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를 나무가 있는데 왜 자꾸 포기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딱 하나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으로는 혼자의 능력을 과신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걸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공부 방법이 다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인강도 없이 학원도 없이 집에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학해도 시험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타 강사 수업을 들으면 3개월 만에 붙을 거를 독학해서 1년 공부해서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능력이 많은데 그걸 과신하지 말라는 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름길까지 가면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1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살리에르 증후군 아세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했잖아요. 그런 말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재가 노력하면 대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 바람 넣어드리나요? 거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구 오존층 뚫고 달나라 가 계실 정도로 또 너무 띄워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1인자 되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제가 뭐 한 말이 다 사실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보고 빨리 캐치하래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워도 빨리 습득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떤 일을 3년 더 빨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보고 배워서 1년 만에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읽히냐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도와주기보다 남들 몰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인사 담당자 중 한 분이 여러분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해서 난 쟤를 꼭 뽑고 싶다, 이렇게 푸시해서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직장인이시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이렇게 뒤에서 몰래 밀어준다거나, 그런데 그걸 그냥 감사히 받고 외부에 발설하거나 티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잃지 않는 선 내에서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베풀기. 왜냐면 솔직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연예인도 보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떠버리면 여기저기서 사생활 폭로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주변 지인들한테 제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잘 될수록 주변 인맥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떤 쪽으로 일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리가 딱 한 사람 앉을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유로운 미소로 여기 떡하니 앉아 계시잖아요. 최고 고수라고 써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행운이 당장 빠르게 1인자가 될 거예요. 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이름 날리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1년 안에 가닥을 잡으실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위에 서겠다.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초심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리딩 듣고 포기 안 하시고 1인자가 되시면 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네, 그럼 1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현재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일단 행운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전적인 풍요가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느낌이어서 정확히는 이제 찾아올 금전적인 수입이 목돈처럼 크게 한 번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일 가능성이 크고, 그 고정적 수입이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본업이 따로 있고 투잡으로 해서 부수입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벌게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 돈을 쓰는 게 마음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취업하실 것 같고요. 승진, 이직도 다 좋아요. 더 나은 조건으로 가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창업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사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서 자기 것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는 이미 창업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힘드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수입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여러분이 숨통이 다시 트인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찾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는 일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카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이 행운을 받기 전에 되게 고군분투하셨다는 생각도 드는 게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인생의 한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는 전환점의 시기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해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는 여러분이 암흑 속에 있는 기분이었을 수 있겠다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이 행운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혹은 준비 기간이 길었다.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없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나를 상처 주거나 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르셨을 테지만 여러분의 그전 상황이 고생을 많이 해오셨다, 애써오셨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힘들었으면 이제 그런 긴긴 밤은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이 창경궁이 정치와 관련이 깊지 않은 궁궐인데 이 밑에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붙은 걸 봐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를 해오셨다거나 특히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분들이 성격 자체가 얕질 못해요. 자기 것을 잘 못 챙기고 남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순수하다 보니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잘 구분 못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정에 약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동업하지 말라고 카드가 나와서 모든 수익 구조는 이번 분들 혼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나랑 그거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 같은 거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카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방향으로 하래요. 기왕이면 1인 기업처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혼자 하기 버거우시면 월급 주면서 밑에 직원 쓰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계약하거나 문서에 사인할 일 있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법률 전문가,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꼭 자문한 다음에 사인을 받으시고요. 취업하시거나 이직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그 회사와 내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조건을 내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해요. 그 회사도 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 구직자도 많은 회사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어보실 건 다 물어보셔야 해요. 계약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동등하게 눈 맞추고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게 계약이니까요. 어깨 딱 펴시고 자신감 갖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주변에 여러분 사기 꺾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래요. 너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너가 그 회사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괜한 패배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괜히 생각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당분간 멀리 하시거나 아예 귀를 닫으셔야 해요.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살만해진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진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 사업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에 휩쓸리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이게 제너럴이지만 극소수의 경우가 읽혀서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상황이 나아지면 주변에 베풀고야 싶으시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차곡차곡 모아야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에 여러분이 마음 다치는 일도 생기실 수 있다고 나오고 이제 막 운이 트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그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새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벌리는 대로 최대한 저축하시고요. 주변에 티를 안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티를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이면 건물주가 세를 올린다고 출퇴근할 때는 저렴한 국산차를 타고 다니시고 비싼 외제차는 집에 따로 두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없는 척.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얕고 계산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카드 느낌이 여러분이 정에 잘 이끌리고 주변 의견에 잘 휘둘리신다고 나와서 그러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이렇게 둥지에서 편하게 좀 휴식하시면서 낮잠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행운이라는 게 내가 잡아야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행운이 그냥 제주인 찾아서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게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해서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있고요. 행운이 달려오면서 주인님, 저 많이 기다렸죠? 드디어 제가 왔어요. 이런 느낌? 이 카드가 다 안정, 여유로운 일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운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전에는 이렇게 삶의 여유를 가지기 힘들 만큼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만 지켜주시면 일이든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전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특히 이 카드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을 누리고 재물을 취한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이런 행운이 여러분한테 성큼 다가왔을 때 난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미리 소식을 들었지 뭐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편히 좀 쉬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다가오는 행운은 제외고요. 그리고 3번 리딩을 듣는 분들은 이 번호를 뽑아주신 분들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성별에 따른 입장이 뚜렷하게 나와서 자신의 성별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자분께서 여자분을 엄청 그리워하고 계시고요. 만약 3번 리딩 듣는 분이 여자분이시면 남자분이 여자분을 거의 연예인 보듯이 봐요. 그냥 완벽함 그 자체. 남자분이 생각할 때 자기가 평생 그려오던 여성상. 이분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만약 3번 리딩을 현재 남자분이 뽑아서 듣고 계신다 하시면 카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얘보다 더 좋은 애 앞으로 못 만날 텐데 너의 인생에 나타난 최고의 여잔데 얘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하거든요. 지금 남자분이 3번 카드를 뽑으셨으면 그리고 생각하시기에도 그만한 여자 없다 생각이 드시면 잡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3번 리딩 듣는 분이 남자분이시고 20대 후반 이상이시면 솔직히 이 여자분이랑 결혼하고 싶으시잖아요. 맞으시죠? 왜냐면 카드가 앞으로 결혼 얘기가 오갈 정도의 깊은 인연이라고 읽히는데 근데 이게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만약 내가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가고 기억에 남을 만큼 값진 인연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고요. 하지만 딱 오늘 3번 카드만큼은 어른들의 이야기에 맞춰서 조금 심도 있게 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남자분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려면 무언가 이분이 크게 결심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두 분이서 만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택한다는 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가정관, 결혼관이 뚜렷하다는 카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제너럴 리딩이라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뒤죽박죽 읽혀서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 맞는 걸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이 남자분이 다른 여성분이랑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혹은 그 여성분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생각한 결혼관에 맞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혼관에 맞는 여자는 여러분이다. 두 번째는 이분이 그 여성분이랑 관련해서 지인이나 부모님이 얽혀 있어서 헤어진다는 건 주변 인간관계도 같이 잃을 수 있어서 헤어짐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 분이서 경제적 차이가 심하다거나 너무 장거리라거나 할 수 있고 만약에 갭 차이가 심하다고 하시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 분이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큰 상태일 때 절절하고 안타깝게 이별을 맞이했을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두 분 사이에 극복하기 힘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헤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상 카드를 봤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서로 숨겼거나 특히 남자분께서 여러분을 엄청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 바라만 보다 끝났을 가능성도 있고 여튼 다른 커플들처럼 마음 편히 사랑을 나누진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서로 이상하게 타이밍이 계속 어긋났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깊게 알기도 전에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리딩이 조금 힘드네요. 제가 3번 리딩은
솔직히 리딩을 하다가 중간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번 멈추고 다시 했는데, 두 분이서 앞으로 다시 만나면 이 맞잡은 두 손이 그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런데 여성분께서 남자분이 돌아왔을 때 마냥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게, 일단 상처가 깊을 수 있다고 나오고요. 남자분을 경계하고 의심부터 먼저 하실 거라고 해요. 3자의 개입 가능성이 사실 제일 크고요. 이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오려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스파이 카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이 남자분이 하는 행동은, 여러분이 만약 SNS를 하신다 하면 매일 아침 게시물 업데이트 됐나 확인하기, 남자친구 생겼나 확인하기, 댓글에 남자 있나 확인하고 뒷조사하기, 만약 집이 가깝다고 하면 몰래 어디 숨어서 여자분 출퇴근하는 거 지켜보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못 놓고 있고, 남자분이 자신의 지금 계획이 명확해요. 내가 이거 해결하면 너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러 갈게. 그 진심은 뭐냐면, 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너는 내가 그동안 찾던 완벽한 나의 피앙세야. 평생 나랑 갈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의 아내. 3번 뽑아주신 분들은 트윈 플레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3번 뽑아주신 분들은 인연이 짧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고 끊길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끊어지실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확 이렇게 붙지도 않아요. 딴 사람 만나려고 해도 서로 또 생각나실 거고요. 일단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보통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 안정적인 관계로 접어드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결과 카드가 풍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엄청난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견고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남자분께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와야 하고요. 타로 카드에서는 이 남자분이 자기의 일을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시기는 여자분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라고 하고요. 이게 보통 업도 얽혀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아마 여성분이 두 분이서 만났을 때 이 남성분한테 헌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잃을 만큼. 그래서 우주에서는 여성분이 다칠까봐 떨어뜨려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이 남자분을 빨리 만나고 싶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최대한 잊고 사셔야 하고요. 자립심을 길러 놓아야 해요. 다시 만나도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사랑하지 않게끔, 온전한 나로 사랑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다고 해도 서로 두 분 사이에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 겨울 카드가 있잖아요. 이 시린 겨울 과정을 버텨내야 해요. 서로 의심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카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시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서로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대요. 이제 그 과정이 끝나서 서로의 마음이 완벽히 통하면 그때는 서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 관계는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뭔가 우여곡절 많은 동화 얘기 같기도 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동화 있잖아요. 여튼 두 분이서는 이런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서로의 몰랐던 진면목, 그리고 이전에 못 봤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랑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커플이라고 보여져요.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서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큰데, 현재는 우린 안 될 거야, 이렇게 서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기엔 우리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생각도 하면서. 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결합까지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의 난이도가 달라서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내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분한테 연락은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이내에 오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성분을 이 남자분께서는 솔직히 자기가 갖기에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남자들이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락은 오는데 잘하면 이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연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두 분 관계에 이렇게 풍요가 오기까지는 아마 우여곡절을 겪는 게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이서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이 겨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제일 관건이실 것 같아요. 이 겨울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 의심 안 하는 거, 대화 많이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분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3번 뽑아주신 분들의 사연이 어떤지 각자 다르실 테지만 아마 남들한테 쉽게 얘기하지 못할 사연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들으면 뜯어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그런데 이 해피 패밀리 카드도 그렇고 결과가 풍요인 것도 그렇고 이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카드, 그리고 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를 봤을 때는 힘든 만큼의 보상이 있는 관계가 될 걸로 보여져요. 물론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상처가 너무 깊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까지 다시 재회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주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꺾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로 끊어낸다면 가능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 응원합니다. 네,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4번은 사실 오늘 주제랑 좀 안 맞게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카드가 나와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꼭 봐야 할 분이 있어서 이 카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리딩은 진행할 거고요. 만약 주제대로 나는 행운이 궁금해서 온 거다, 조심해야 할 점은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악플 달아주지 마시고요. 부디 다른 번호를 빨리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분들은 지금 다른 번호로 빨리 바꿔주세요. 일단 4번 리딩은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 리딩을 미리 보고 피해간 게 큰 행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조금 어이없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카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던 만나고 계시지 않던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분을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리게 된다고 하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자신의 매력으로 정신없이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만남이 지속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만 질러놓고 사라질 수 있다고 나와서 그게 저는 일단 걱정이고요. 혹은 이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여러분을 찾는, 그러니까 4번 여러분은 이 매력적인 분과 안정적인 관계로 가길 원하는데 이 상대방은 약간 소위 성적 파트너처럼 여러분을 계속 홀리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을 계속 얻어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성을 만날 목적이 아닌 곳에서 이분을 우연히 마주쳐서 첫눈에 확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가 비교적 가벼운 곳에서 만날 확률이 큰데요. 술자리라던가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서 길에서 번호를 따인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개팅 어플, 채팅 어플, 소모임 어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잠수를 탄다고 하는 걸 봐서는 중간 지인이 껴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물레방아 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옛날 60년대, 80년대 영화 보면 여자와 남자가 몰래 꽁냥꽁냥 하던 곳이잖아요. 뭐 진하게 쎄쎄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매력적인 분과 아주 정열적인 뜨밤을 보내시게 된다는 카드의 내용인데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짧게 유지될 확률도 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왜 이 주제가 행운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행운이신 분들이 있어서 나온 걸까요?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깨진 거울 카드랑 이 이동 카드를 봤을 때는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최근 이별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 많아, 남자 많아를 외치면서 술자리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분을 만난다. 아니면 내가 연인이 있는데 혹은 내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분을 우연히 마주쳐서 관계가 빠르게 깊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기존 관계가 혹은 가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여러분이 원해서 이분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본능적인 끌림에 이분한테 빠진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이 물레방아라는 곳이 남들 몰래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분과의 만남이 남들에게는 비밀로 유지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저는 이분은 여러분이 미리 알고 그냥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다가오는 목적이 순수한 의도는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배경이 술자리이기도 해서 제가 아까 가벼운 자리에서 만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 무의를 보면 표정이 섬찟하잖아요. 이게 옷 속에 무기를 품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이분과의 궁합에 대한 추가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 카드들을 보면 둘 다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카드는 지쳤다, 경계한다 이런 카드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또 다가오는 이성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이분이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확률이 아주 높고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여러분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확 빠져들게 만들 사람. 그리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저돌적으로 대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원초적 본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두 분 다 성적으로 엄청 매우 많이 끌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만 떠올리면 머릿속이 자꾸 19금적인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하면 이제 그분일 확률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일단 이 힌트만으로는 좋은 이성까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전반적인 힌트가 거의 맞는 분들을 만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킨십은 최대한 늦게 하시고 상대방이 그런 걸로 화낸다, 보챈다 그러면 이게 그 리딩에서 본 그 사람이구나 하고 흘려보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 동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 그 돈 받고 절대 안 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연락 끊는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카드를 추가로 뽑아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조심해야 할 분이랑 정반대 느낌이 나서 여러분이 쉽게 알아볼 것 같아요. 우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 카드가 소울메이트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분은 성향이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있는데 좀 회피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만나야 될 분은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이 한결같고 여유로운 느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분은 여러분이랑 동갑이거나 위아래로 한두 살 차이인데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여러분보다 연상일 확률이 커요. 연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러분보다 위치가 높거나 정신연령이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을 최대한 품어주려고 할 거고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 마음 그릇이 넓은 사람. 그에 반해 조심해야 할 분은 여러분이 손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발달되어 있고 일단 사람들이 이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철두철미하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엠프레스 카드가 같이 나와서 이분은 공과사가 뚜렷해요.
일적으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사적으로는 따뜻하고 여유롭고 베풀 줄 알아요. 자기 사람 만들기에 능해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적으로 한자리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크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분한테 선물을 준다, 무언가를 베푼다 하면 이분은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다시 그만큼 베풀고 돌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조심해야 할 이분은 이 카드가 칼을 품고 있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 의도를 숨기고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홀리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완전 정반대의 다른 성향이에요. 다행히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도 실수를 해도 허허거리면서 안아주고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사실 이 만나야 될 분은 제가 따로 추가 카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분을 만나야 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인연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분으로 나온 거라서, 대신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인연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행운의 주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런 안 좋은 인연을 가져가는 채로 이 좋은 분을 잡으려고 하면 이 브로큰 미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좋은 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카드가 다시 보이는데요. 이 카드가 관계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비슷한 관계에 시달리고 있으시다면 이분이랑은 이제 결별하고 이분을 잡아라 라고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닭살 돋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는 아닌데 지금 어떤 소수의 분들은 제가 말한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는 이분이 나타나는 게 이 주제에 맞거든요. 행운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엄청 힘드신가 봐요. 괴롭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못 벗어나는 이유가 솔직히 사랑보다는 성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이런 관계에 중독되어 있어서. 근데 타로 카드가 빨리 이분 끊어내고 이분 만나시래요. 그리고 만약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려 하시면 이분이랑도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게 브로큰 미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하고 만나셔야 돼요. 관계를 빨리 이동하라고 합니다. 만나야 할 분은 소울메이트라고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살면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글은 넓고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멋있는 사람은 더욱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실 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진 이분은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조금 꽃뱀 아니면 제비 이런 분 같은데 4번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걸 몰라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거 이제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분만이 유일하게 4번 분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여기서 이 안 좋은 에너지에서 벗어나려고 이 좋은 분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구해줄 다른 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이 9개의 지팡이 카드를 보면 있는 힘껏 노력해서 지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리딩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한 명의 그 아무개님 꼭 힘내세요. 제가 볼 땐 이게 그냥 제너럴 리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리딩이 어떤 아무개님의 인생을 구해야 해서 우주에서 지금 어떤 아무개님을 보다 못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저히 이러다가 뭔 일 날 것 같아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여튼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너럴하게 읽으려는 저의 시도는 좀 실패를 했네요. 성격상 제너럴하게 읽어야 하는데 자꾸 개인 리딩처럼 읽게 되네요. 네, 어찌됐건 여러분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걸러서 잘 들어주세요. 요즘 이런 파격적인 리딩이 한두 개씩 나와서 제가 조금 버겁네요. 네,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5번 카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끊기 힘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현재 마음이 이렇게 불난 듯이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른 곳에 에너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무기력하게 지낼 확률이 커요. 저는 지금 사실 조금 울컥울컥한 게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어딘가에 묶여있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쇠사슬을 끊기엔 너무 단단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표정도 너무 벗어나려고 끊어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안 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벗어나기 힘든 학교 내, 직장 내 괴롭힘, 가족, 친척 문제, 존중받지 못하는 연인 관계, 안지 오래됐으나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친구, 잘 보여야만 하는 상하 수직적 관계, 혹은 상황이 아닌 자신의 오래된 트라우마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 카드 보면 지금 바람 하나 없고 물살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배 한 척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상황을 주변에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콩쥐 카드도 보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격이 주변에 말 잘 안 하고 혼자 삭히는 편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기댈 만한 내 마음을 다 오픈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나 봐요. 그리고 또 제너럴이라 상황을 특정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제 소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주변에서 해를 끼치거나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 이 카드도 굉장히 외롭고 힘든 카드거든요. 근데 제가 조언으로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제발 주변에 도움 좀 요청해라.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관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읽혀요. 카드가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그렇대요. 누가 나쁘게 대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대요. 아니면 여우가 겁이 굉장히 많고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성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마음 열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 여우 카드가 또 뭐로 또 읽히냐면 누군가 진짜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특정 인물이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면 그게 되게 교묘한 수법이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를 만큼 그게 되게 남들한테 말하기 어렵게 되게 똑똑해서 그런 상황 판단을 잘하거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면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여우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좀 개인 리딩처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세 개 카드가 조금 그렇게 읽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앞으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평화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독한 마음 먹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될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힘든 거 알아요. 이렇게 나 좀 구해줘 라고 하면서 지금 지치신 거 제가 다 알겠는데 진짜 독하게 마음 한번 먹고 칼 휘둘러라고 하거든요. 이 콩쥐 카드도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카드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이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말래요.
자기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일 큰 행운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 여기 동반자 카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일으켜줄 따뜻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구원해줄 사람. 그리고 이 단단한 쇠사슬을 풀어줄 사람. 여러분이 못 끊어낸 상황이나 사람을 끊어내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동반자 카드의 의미를 보면 과거 시험을 보러 상경을 하는데 그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도 안 타고 2다리로 상경하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해가 졌을 때 제때 잘 곳을 못 구해서 흙길 위에서 자고 가야 하는 날도 있겠죠. 그 길을 다 같이 걸어가 준다는 거예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의 계약을 맺은 사람 같아 보여요. 내가 이 시기쯤 너무 힘들 것 같아. 너가 나타나서 날 구해줄 수 있어? 라는 약속에 응해준 사람. 이 썬카드도 타로카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78장 카드 중 가장 밝은 기운을 가진 카드거든요. 어둠을 밝힌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춥고 어두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가져다 줄 사람. 그리고 이 탱컵. 컵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10은 2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일 높은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만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 결혼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황색 카드도 배우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연인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인생 전반을 함께 할 친구가 생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도와줄 기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 꼭 직접 마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분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우연히 읽은 책 속의 글귀에서 또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본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이분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풍요롭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보통은 금전적인 도움을 줄 때도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서 저는 이분한테 풍요롭다고 표현되는 부분은 마음그릇이 정말 넓은 사람이라는 뜻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자체로 안아줄 사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 여러분이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성심성의껏 도와줄 사람,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 정서적으로도 되게 안정된 분이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도 보면 이분이 나타나면 기대래요. 지금 옆에서 달래주면서 같이 있어주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 카드 의미 중에 금전적 궁핍이란 의미도 있어서 제가 아까 금전적인 도움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보통 세상 이치가 가진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고 힘들 땐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모두가 날 다 떠날 때 옆에 끝까지 있어줄 사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줄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세계관을 바꿔준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또 끝이자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매듭지어서 마무리하게 하고 이런 편안한 삶으로 접어들게 해줄 사람. 그리고 이 포 오브 소즈가 휴식, 힐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의 공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칼을 꽂아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쉴 수 있게 해줄 사람. 여러분이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 쉬면서 나비를 보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이런 주변 풍경을 볼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숨 돌리게 해주고 안정을 찾아줄 사람으로 보여요.
여튼 여러분, 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리딩이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책이나 동영상 강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도 제가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벗어나야 하는 상황 혹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책을 찾아봐도 좋고 심리치료, 위안이 되는 유튜브 채널 다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우주가 그런 여러분이 갸륵해서 여러분이 읽는 책 귀퉁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글귀를 보이게 해준다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튜브 채널을 알고리즘으로 딱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혹은 진짜 이분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운은요, 내가 잡으려고 해야 내 것이지 노력을 안 하면 남의 것이 되어요. 사실 미래를 본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엿본다는 건 이 운이 갈 테니 너 꼭 잡아야 된다 라는 뜻도 있고, 노력 정도는 내가 지불을 해야 하늘에서도 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저는 이 운을 꼭 온전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디 저의 진심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